네, 이번 주부터는 그 정전압 조정기 교재의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정전압 조정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전압 조정기는 우리가 앞서 다이오드의 응용에서 정류기를 AC를 DC로 만드는 과정에서 다이오드를 이용한 정류, 그리고 그 다음에 저역 통과 필터를 거쳐서 마지막 단에 이제 정전압 조정기라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이미 어떤 용도인지는 소개가 됐어요, 그죠? 물론 이제 그런 용도로만 쓰이는 건 아니고요. 정전압 조정기라는 것은 어쨌든 일정한 전압을 만들어내는 그런 용도로 쓰이죠, 그죠? 근데 이제 정전압 조정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뭐 어떤 부하가 걸리든, 그리고 입력 신호가 어떤 변화가 있건 간에 항상 일정한 전압을 출력을 해야 되는 그런 특성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죠? 정전압 조정기라고 하는 것은. 자, 그래서 전압 변동률이라는 게 있어요. 전압 변동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입력 신호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입력 신호가 바뀌면 출력 신호가 이제 바뀌겠죠. 근데 이제 바뀌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전압 조정기니까. 그죠? 항상 일정한 전압을 유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입력 전압이 바뀌게 되면 사실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가능하면 적게 바뀌는 게 좋은 거죠. 그죠? 가능하면 적게 바뀌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전압 변동률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입력 전압이 이제 변화가 있을 때 출력 전압이 이제 얼마나 변화가 있느냐 하는 걸 나타내는 어떤 수치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 전압 변동률 그러면 지금 시에서 보는 것처럼 입력 전압의 변화 델타 분의 이제 출력 전압의 변화를 이제 백분율로 한 거예요. 그래서 혹은 이제 입력 전압의 변화분의 출력 전압의 크기로 변화율을 나눈 것. 거기다 100을 곱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100V의 출력이 나와야 되는데 1V의 변화가 있는 거랑, 그죠? 5V의 출력이 나와야 되는데 1V의 변화가 있는 거랑은 틀리잖아요. 그죠? 100V가 나와야 되는데 1V의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 미미하잖아요. 그런데 5V의 출력이 나와야 되는데 1V의 변화가 있다면 그건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입력 전압 변동률에 대한 수치보다는 그 아래에 있는 것이 오히려 굉장히 어떤 현실적인 감각, 그죠? 변동이 주는 어떤 무게감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수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위에 있는 그림은 지금 입력 전압이 이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입력 전압이 굉장히 초기에 이제 큰 값으로 있다가, 그죠? 두 번째는 이제 상당히 큰 변화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출력 전압은 이제 거의 변화가 없잖아요. 그죠? 눈에 띌만한, 그죠? 눈에 띌만한 어떤, 큰 변화가 이제 없는 거죠. 출력 전압에. 그래야 되는 거죠. 정전압 조정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능력을 이제 보는 거예요. 입력 전압이 바뀔 때 출력이 얼마나 바뀌는 것인지를, 입력 전압 변동률이라는 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다음에 이제 부하 변동률이에요. 부하 변동률이라고 하는 것은 부하가 변할 때, 그죠? 부하가 변할 때 얼마나 출력 전압이 변하느냐. 자, 부하가 변하면 뭐가 변할까요? 전류가 변하죠. 부하 쪽으로는 전류가 변해요. 그러니까
원래 전압원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잖아요. 전압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 I가 X축이고 Y축이 V라고 한다면 전류의 변화에 관계없이, 그죠? 전류의 변화에 관계없이 일정한 전압을 유지하는 게 이제 전압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여러분들 대표적인 예로 실험실에서 실험할 때 갑자기 쇼트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쇼트가 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론 이제 퓨즈가 나가죠. 파워 서플라이 전압이 퓨즈도 나가고 하겠지만 급격하게 이제 전압이 확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왜냐면 전류 파워는 VI잖아요. VI인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파워 서플라이의 전류 I가 최대값이 있단 말이에요. Imax라는 게 있거든요. 그죠? Imax라는 게 이 안에 범위에 들어갈 때 그 정전압 조정기의 전압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조정한 값으로.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 전류가 부하에 흐르는 여러분들이 유니버설 보드에 흘려보내는 전류가 이 Imax를 초과하게 되면 더 이상 여러분들이 조정하는 그 전압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파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파워 서플라이도 그것이 제공할 수 있는 파워는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 전류가 I가 전류를 Imax의 범위를 이렇게 초과하게 되면 그죠? 당연히 V는 자기가 나타낼 수 있는 값을 표현할 수 없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예로 여러분들 여름에는 아파트에 이제 에어컨들을 막 집에서 막 틀어대잖아요. 그러면 아파트에 변압기 들어오는 그 변압기 쪽에서 감당할 수 있는 전력의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용량을 초과할 정도로 부하해서 많은 전류를 빼가면 셧다운이 되잖아요. 그죠? 블랙아웃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죠? 블랙아웃. 그것도 그런 거거든요. 전국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발전소의 한계를 초과하는 부하를 땡겨가면 전국에 있는 그죠? 전국에 있는 모든 전력망이 이제 셧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스케일이 큰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같은 이치로 부하에서 이제 부하가 너무 낮아져서 너무 많은 전류를 땡겨가면 전압이 변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변동이 얼마만큼 일어나느냐를 본 거예요. 그게 이제 부하전압 변동률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풀로드라고 하는 것은 부하를 아주 낮췄을 때 최대로 낮출 수 있는 한계의 전압. 그러니까 부하가 낮춰지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너무 낮아지면 너무 많은 전류를 뽑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감당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류를 감당할 수 있는 맥시멈 전류가 흐를 때의 부하에 걸린 전압을 얘기하는 거예요. 풀로드예요. F는 풀이에요. 풀. 여기서 N은 노로드. 부하가 없을 때. 이거는 풀. 풀로드. 자, 언제 전류가 가장 적게 흘러요? 부하가 없을 때죠. 부하가 없으면 전류가 애초에 안 흐르죠. 그때 전압이 가장 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하 전압 변동률이라는 것은 부하가 없을 때 전압이 가장 크잖아요. 그죠? 빼기 가장 작은 부하가 걸렸을 때, 즉 가장 많은 전류가 흐를 때의 전압을 뺀 것을 그때 그 전압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부하가 변할 때 얼마나 출력 전압이 변하는지를 이
부하 전압 변동률이 이제 나타내는 지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전에 봤던 전압 변동률이나 부하 전압 변동률은 그 변동률의 수치가 크면 클수록 어때요? 나쁜 거죠. 나쁜 거예요. 그죠? 즉 부하가 변하든 아니면 입력 전압의 변화가 있든 항상 일정한 전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게 이제 베스트예요. 아이디어한 거죠. 하지만 뭐 실제로 이제 그거는 불가능한 거니까. 어쨌든 어떤 정전압 조정기를 구매를 할 때 아주 중요한 수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입력 전압 변동률이라든지 부하 전압 변동률은 그런 그 정전압 조정기의 선택에서 아주 중요한 파라미터가 되는 겁니다. 그죠? 뭐 연산증폭께서 예를 들면 CMRR이라는 게 중요한 파라미터가 되는 것처럼. 알겠죠? 자, 정전압 조정기는 우리가 요 전장에서 배웠던 그 발진기에서처럼 이렇게 종류가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선형과 스위칭형으로 일단 구분이 되고요. 선형은 다시 이제 직렬과 병렬로 나누어지고 스위칭형은 강압형, 승합형, 반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 강압형이라고 하는 거는요, 혹은 이제 벅이라고도 해요, 벅. 네? 벅. 사실은 강압형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벅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승합형은 부스트. 반전형은 벅 부스트라고 해요. 벅 부스트. 네. 그래서 먼저 그 두 모드의 차이는 뭐냐면요. 효율이에요. 효율. 그러니까 선형 같은 경우는 효율이 굉장히 낮아요. 효율이 굉장히 낮고요. 대신에 이제 굉장히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이제 만들기가 편해요. 굉장히 그 구성이 간단한 반면에 스위칭 모드는 좀 구성이 복잡하고요. 효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선형 같은 경우는 효율이 낮기 때문에 효율이 낮다는 얘기는 뭐예요? 입력 전력이 들어가서 출력 전력이 입력 전력만큼 안 나온다는 거죠. 응? 입력 전력만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기가 100이 들어왔는데 가령 50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50이 뭐가 되겠어요? 열이 되겠죠, 당연히 열이 돼. 굉장히 뜨거워요. 그러니까 선형 같은 경우는 5W 이상 되는 정전압 조정기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죠? 물론 이제 전력적인 소모도 말할 것도 없고요. 반면에 이제 스위칭 모드는 뭐 거의 90% 가까이 효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열이 이제 많이 안 나죠. 열이 많이 안 나요.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 뭐 휴대폰에 들어있는 뭐 정전압 조정기 같은데 아니면 뭐 휴대폰을 거치대 같은 아니면 뭐 뭐라 그럴까요? 어떤 굉장히 또 소형이죠. 스위칭 모드는 굉장히 소형이에요. 크기가 소형이고 효율이 굉장히 높고 대신에 이제 만드는 제작 설계가 이제 복잡해요. 네? 토폴로지가 좀 복잡하고요. 근데 사실은 뭐 좀 대부분의 최근에 이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이제 정전압 조정기는 스위칭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열이 나면 사실 휴대하기도 나쁘잖아요. 휴대용 기기는 거의 다 스위칭 모드일 수밖에 없어요. 왜? 효율이 나쁘면 배터리가 금방 방전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바일 계통은 다 이제 스위칭 모드를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예를 들어 뭐 여러분들이 설계를 캡스톤 같은 거 나중에 하게 되겠죠? 설계에서 사용되는 아주 간단한 정전압 조정기를 사용한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대부분 아마 이 선형을 사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간단하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간단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선형 제어 방식은 트랜지스터를 선형 영역에서 사용한다. 따라서 굉장히 전력 손실이 증대한다. 그 이유는 뭐 선형을 공부하면서 더 언급을 하겠고요. 스위칭 모드는 하이일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 전압이 로우일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류가 흐를 때는 전압이 안 걸리고 전압이 걸릴 때는 전류가 안 흘러요. 그럼 파워는 뭐예요? VI니까 파워는 VI니까 어때요? 스위칭 모드는 전압이 걸리면 전류가 안 흐르고 전압이 안 걸리면 전류가 흐르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파워가 0이에요. 파워 소모가. 스위칭 같은 경우는.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그 이유를 잠깐 설명을 하면 자 우리가 트랜지스터의 DC 부하선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거 V고 I면 V가 I면 스위칭 모드는 어디서 동작을 하냐면요. 요점과 요점에서만 동작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전압이 걸릴 때는 전압이 이만큼 걸릴 때는 전류가 0이잖아요. 그죠? 0. 전류가 이렇게 걸리면 전류가 이만큼 걸리면 어때요? 전압이 0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전력 소모가 없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선형은 동작점, 이 구간에서 동작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선형 쪽은 이렇게 전압도 걸리고 전류도 흐르고 그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력 소모가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선형 정전압 조정기를 보도록 합시다. 자, 선형 정전압 조정기는 직렬과 병렬이 있다고 했잖아요. 직렬 병렬을 구분하는 것은 제어소자라는 게 저희 BJT예요. 이 BJT의 위치가 입력과 출력 사이에 있느냐, 아니면 출력에 이제 병렬로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직렬 병렬로 나누는 거고요. 직렬 병렬에 따라서 이제 효율도 약간 차이가 있고요. 효율도 약간 차이가 있고 보호회로라는 게 필요해요. 직렬에는 반드시 보호회로가 있어야 됩니다. 직렬에는요. 반면에 이제 병렬 같은 경우는 보호회로가 필요 없어요. 보호회로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모두 간에도 약간 그 차이가 있죠. 같은 선형이라고 해도요. 선형 정전압 조정기는 구조가 간단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효율이 낮아서 대용량의 정전압 조정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렇죠? 네? 아까 말했던 것처럼 트랜지스터의 동작점이 지금 트랜지스터가 제어 소자로 사용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 제어기가 선형 영역에서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전압 걸리고 전류가 흐른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효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대용량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병렬형은 직렬보다 효율이 떨어져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 선형에서도 병렬보다는 직렬이 효율이 조금 높아요. 하지만 효율은 조금 낮지만 병렬이 대신에 이제 보호회로가 필요 없어요. 따라서 구조가 더 간단하죠. 직렬보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 그 모니터에 나타나 있는 것이 직렬 정전압 조정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어 회로예요. 제어 회로고요. 이 제어 회로가 이와 같이 입력과 출력 사이에 배치가 되면 이게 이제 직렬이 되는 거예요. 병렬은 이와 같은 이 BJT의 위치가 여기가 아니라 이 출력 쪽에 일방적으로 붙게 됩니다.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요. 그래서 직렬의 의미는 그러니까 입력과 출력 사이를 이렇게 직렬로 배치되어 있다. 제어 소자가 직렬로 배치되어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직렬 정전압 조정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연산 증폭기가 당연히 쓰이고요. 연산 증폭기의 플러스 단에는 제너와 저항이 붙어 있습니다. 제너와 저항이 붙어 있고요. 여기서 저항의 역할은 뭐 당연히 이제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패스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있는 거고요. 이 제너는 기준 전압을 설정해줘요. 기준 전압. 즉 제너의 제너 전압이 이제 V 레퍼런스가 되겠죠. V 레퍼런스가 이제 플러스 단의 연산 증폭기의 비반전 입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때 출력 전압이 이제 저항 두 개에 의해서 샘플이 돼요. 이게 뭐냐면 출력 전압이 오르거나 만약에 올라간다면 내려야 될 테고, 그죠? 우리가 원했던 것보다 내려가면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정전압이 될 거 아니에요. 전압이 일정하게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는 출력 전압을 입력 전압으로 되돌려서 어떤 기준 전압과 비교를 하고 기준 전압보다 높다면 내리고 낮다면 올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부기한 피드백이 필요한 거죠. 당연히 이제 마이너스 단자로 반전 단자로 이제 부기한되는 것이고요. 부기한되기 전에 이 레퍼런스 전압과 비교되기 위해서는 출력 전압이 레퍼런스 전압과 비교되기 위해서 R2, R3에 의해서 분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분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흐르는 여기의 양 VF는 R2, R3, R3, Vout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그 VF와 뭐가 비교되는 거예요? VF와 V 레퍼런스가 비교되는 거잖아요. 그죠? V 레퍼런스. VF와 V 레퍼런스가 이게 VF고요. V 레퍼런스가 비교되니까 V 아웃은 뭐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바로 이쪽으로 잘 표현된 것으로 보내겠습니다. 어쨌든 V 아웃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V 아웃은 1 더하기 R3분의 R2 괄호하고 이제 V 레퍼런스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출력 전압은 어떻게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V 레퍼런스 값과 R2와 R3의 B로 출력 값이 결정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출력 전압이 기준 전압보다 높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이게 이 루프를 보면요,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야 될 것이
지금 루프를 이렇게 루프가 형성되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부기한 루프가 형성돼야 안정된 값을 취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루프를 보면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마이너스, 그죠? 반전되죠. 180도 위상차가 있어요. 자, 이걸 볼까요? Q1? Q1은 뭐예요? 입력이 베이스고 출력이 2m죠. 입력이 베이스고 출력이 2m면 뭐예요? 공통 컬렉터죠. 그죠? 공통 컬렉터는 위상 반전이 있어요, 없어요? 위상 반전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루프는 좀 전에 말했던 이 루프는 180도의 위상이 있는 부귀환 루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출력 전압이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면 밑으로 잡아당기고 출력 전압이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려고 하면 위로 잡아 올리는 이런 관계가 이 부귀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일정한 전압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 부귀환에 대한 의미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하가 떨어지면, 부하가 떨어지게 되면, 전류가 이제 더 오르게 되죠. 전류가 더 오르게 되면서 전압이 떨어지게 되겠죠. 전압이 떨어지게 되면 아까 말했던 부기환의 특성에 의해서 전압을 다시 올리는 방향으로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뭐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그것도 굉장히 왜 가끔가다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외부에서 만들어지는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것도요. 그래서 출력 전압이 얼마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1 더하기 저항의 B 곱하기 5.1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출력 전압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그 직렬 정전압 조정기는 다 좋은데요. 물론 이제 효율은 스위칭에 비해서 떨어지지만 선형 중에서는 그래도 난 편인데 단점이 이제 보호회로가 이제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 네? 보호회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보호회로가 없게 되면 과보에 의해서 이제 Q1이라고 하는 이 TR이 파괴가 될 수가 있어요. Q1이. 예? 지나치게 많은 전류가 Q1이 감당할 수 없는 전류가 흐르게 되면 Q1이 이제 파괴가 된다 이거예요. 네. 언제 파괴가 되느냐? 이 Q1이 견딜 수 있는 전류의 전격이죠. 그걸 ILmax라고 해보자고요. 이 TR이 견뎌낼 수 있는 최대 전격을 ILmax, 부하로 오르는 최대 전류가 ILmax다. 즉 ILmax보다 더 많은 전류가 흐르면 Q1은 하여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뭐 하여튼 기능을 상실한다든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면 그 이상의 전류가 흐르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이 이제 보호회로가 되는 거고요. 그 보호회로의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이 R4와 Q2입니다. R4와 Q2예요. 그리면서 이 R4는 뭐냐면요. 과도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 R4 양단에 그 저항 양단에 전압이 걸리겠죠. 자, 전압이 걸려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제 전압이 걸리면서 이 전압이 Q2를 온시키는 거예요. 네? 어떻게 온을 돼요? 0.7V 이상이면 온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흐르는 IL max에 의해서 이 최대치의 전류가 흐르면 이게 이제 IL max가 IL max가 VBE가 되면 즉 0.7V가 되면 이 소리죠. 그죠? 그럼 그때 Q2가 턴온되도록 한다 이거예요. Q2가 턴온되도록 한다. Q2가 턴온되면 어떻게 돼요? 전류가
이렇게 가던 것이 이렇게만 일방적으로 가던 것이 이쪽으로 분산되는 거죠. 그죠? 전류가 분산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전류가 그 이상의 전류는 이쪽으로 Q2 쪽으로 흐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Q1에는 절대로 그 이상의 전류는 흐르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Q1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Vout이 Vout이라고 하는 것이 IL 맥스 이상으로 가게 되면 IL 맥스 이상으로 가게 되면 Vout 출력이 이제 급격하게 이제 떨어지는 그죠? 그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은 뭐 그런 그 그림이 표현하는 건 이거죠. 그러니까 급격하게 이제 부하가 어떤 그 쇼트가 됐다고 가정을 한 거죠. 예?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경우는 예를 들어서 부하가 이제 급격하게 쇼트가 돼버렸다. 전압이 이제 갑자기 확 떨어졌잖아요. 출력 전압이 그죠? 출력 전압이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떨어졌다 이거죠. 그럼 이 전류가 이제 급격하게 많은 전류가 흐를 거 아니에요, 그죠? 엄청난 전류가 흐를 거 아니에요. 자, 이때 이 커런트 리미터, 전류 리미터가 동작을 하면서 Q1으로 흐르는 전류를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Q1을 보호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출력 단자가 과부하 혹은 단락, 접지가 된다 이거죠. 접지에서 전류가 급격하게 증가할 때 이런 전류 리미터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Q1이라는 회로를 보호할 수가 있다. 전류 리미터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Q1은 파괴되고 더 이상 이 정전압 조종기는 사용할 수 없게 되겠죠. 하지만 이런 경우는 뭐 부하가 갑자기 접지가 돼서 과부하가 흐른다고 해도 어쨌든 Q1은 보호할 수 있다. 네? 네, 그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자, 뭐 이런 경우는 최대 전류가 얼마냐 하면 0.7 나누기 1, 그죠? 그럼 0.7 IR4가 부하로 흐르는 전류 IR4가 0.7이 되면 Q2가 켜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IR4는 R4분의 0.7이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우리가 최대 전류를 구할 수 있을 거고요. 자, 좀 전에 그 전류 제한 회로의 문제는 이거예요. 뭐냐면 그 전압은 0이 됐는데 전류 I0는 계속 흐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최대 전류로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은 이제 전력 소모를 유발시킬 수밖에 없죠, 그죠? 즉 부하 쪽이 갑자기 접지 상황에 이르러가지고 최대 물론 Q1은 사를 정도의 최대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그 상태가 이제 계속 유지된단 말이죠.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것은 계속 그 전류가 흐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제 폴드백 전류 제한기거든요. 그 폴드백 전류 제한기는 그림에 보는 것처럼 R5와 R6이라고 하는 저항이 이제 두 개가 더 있어요. 네? 두 개가 더 있고 R5와 R6을 분주하는 그 노드가 Q2의 베이스에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자, VB, Q2의 VB를 보자고요. VB, 여기 이제 VB잖아요. VB. 이게 VB고, 이게 이제 VE죠. 그러면 VB는 VB 빼기 VE잖아요. 그럼 VB는 뭐냐? VB는 VX라고 하는 건 요전압 불리기예요. 요전압이 이제 VX예요.
여기 Vx라고 한다면 Vx에 R6 더하기 R5분의 R6이 되겠죠. 빼기 V2는 V5예요. 그죠? V2는 V5와 같죠. V2는 V8과 같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상수텀을 우리가 K라고 놓은 거예요. 예, K라고 놓은 거고, K는 1보다 무조건 작겠죠. 이 K는 1보다 작은 어떤 상수텀이에요. 즉 KVX-V0가 되고, 자 그러면 VX는 뭐냐? VX라고 하는 전압은 여기 흐르는 전류를 I5라고 한다면, 여기 흐르는 전류를 I5라고 한다면 R4IO 더하기 V5, 그죠? 이 전압은 R4IO 더하기 V5가 VX가 될 테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I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와 같이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죠? 이와 같이 정리가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요한 거는 지금 어쨌든 VO가 만약에 VO가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제 접지가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VO가 전압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VO가 전압이 떨어지면 IO도 어떻게 돼요? 요거는 1-K는 어쨌든 1과 0 사이의 값이 될 테고요. V0가 떨어지면 VB는 어차피 결정되어 있는 상수기 때문에 VO가 떨어지면 IO도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좀 전에 봤던 전류 제한회로는 이렇게 ILmax가 이렇게 ILmax라는 게 결국 I0잖아요. 그게 I0인데 계속 I0라는 전류가 흘렀단 말이에요. 그런 부담을 줬는데 반해서 이제 폴드백 같은 경우는 Vout이 감소를 하면 전류 I도 동일하게 감소를 한다는 거죠. 그죠? 요 B에 따라서.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설명이 약간 좀 불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이 식을 유도한 식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좀 분명하게 왜 폴드백이 유용한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이 폴드백은 이 내용은 이제 책의 내용을 좀 정리한 건데요. 이 책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폴드백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좀 전에 있던 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폴드백을 이해하는 것이 더 이해가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남은 게 이제 병렬 정전압 조정기예요, 그죠? 자, 직렬에 비해서는 병렬이 약간 효율이 더 떨어진다고 했죠? 대신에 이제 병렬 정전압 조정기 같은 경우는 전류 제한회로라는 게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죠? 왜냐하면 BJT 정전압 조정기를 제어하기 위한 BJT가 절대로 부하가 쇼트가 나더라도 BJT가 오버커런트가 흐를 염려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류 제한회로가 필요 없는 거죠. 예, 병렬 정전압 조정기는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BJT가 출력에 이렇게 병렬로, 그죠? 출력에 지금 MPNTR이 병렬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좀 전에 그 직렬 같은 경우는 이제 입력과 출력 사이에 이제 이렇게 입력과 출력 사이에 이렇게 직렬 구성되어 있었죠. V인과 Vout 사이에. 반면에 이제 병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항을 뒤로 이렇게 Q1이 나와 있고요. 이 부분은 똑같아요. R2와 제너를 이용해서 기준 전압을 기준 전압을 잡는 거고요. 하나의 특징은 이 샘플 회로가 어디로 귀환해요? 플러스 단자로 귀환을 합니다. 아까는 어디로 귀환했죠? 마이너스 단자로 귀환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플러스 단자로 귀환을 했으면 어쨌든 이게 페로프 구성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이 이 루프가 출력단에서 이렇게 오는 이 루프가 페로프가 돼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그 플러스 단자로 비반전 단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디선가 180도 이상 차이가 있어야 돼요. 바로 여기서 있는 거죠. 예? 공통 이미터이기 때문에 공통 이미터는 입력과 출력 간에 어때요? 신호 반전이 있잖아요. 180도의 위상차는 요 공통 이미터에서 위상차 180도 위상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고, 따라서 이제 여기서 부기한의 그 특성을 Q1 때문에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출력은 안정된 구조를 가져가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정전압 조정기는 아까도 말했지만 뭐가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전류 그 제한 여로가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 왜냐하면요, 병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부하가 이렇게 그 접지에 쇼트가 됐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접지가 되잖아요. 여기가 접지가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Q1은 접지와 접지 사이에 놓이게 되죠. 그 접지와 접지 사이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Q1에는 과도한 전류가 절대로 흐를 수가 없어요. 그죠? 따라서 오히려 전류 제한은 TR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TR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이 R1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R1분의 VIN이 IL 맥스 값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이오는 전류의 최대값은 R1분의 VIN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예, 그러면 이 병렬 회로가 왜 효율이 그 직렬에 비해서 감소를 하느냐? 그 이유는 지금 이것이 동작 간에 이 Q1으로 계속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죠. 그죠? Q1 간에 이제 전류가 이제 이쪽으로 접지 쪽으로 계속 전류가 이제 빠져나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직렬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만 나가지 이 부하 쪽으로 빠져나가는 전류는 없다는 얘기죠. 이쪽으로 밑으로 접지 쪽으로 빠져나가는 전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병렬 같은 경우는 이게 접지 쪽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이 전류 때문에 부하 쪽으로 전달되어져야 될 전류의 일부가 Q1을 통해서 접지 쪽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효율이 더 떨어지는 거죠. 그죠? 병렬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선형 정전압 조정기에 대한 내용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스위칭형 정전압 조정기를 배우게 됩니다. 스위칭형 정전압 조정기는 서두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동작점이 DC 부하선에서 컷오프 리전과 그리고 세츄레이션 리전 두 포인트에서만 동작을 해요. 다시 말하면 디지털, 그죠? 논리 회로를 구성하는 회로와 같죠. 0 아니면 1, 그죠? 그런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스위칭 같은 경우는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전압이 전혀 안 흘리고요. 그 제어하는 TR에 전압이 걸리면 전류가 0, 전류가 흐르면 전압이 0. 이런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파워는 VI이고 파워가 VI이기 때문에 두 요소 중에 하나가 0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스위칭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전력 손실이 전혀 없다는 거죠. 효율은 100% 가까운 효율이 나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물론 뭐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반면에 선형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지금 우리가 직렬이건 병렬이건 봤던 제어를 위한 BJT가 항상 선형 영역에서 동작을 한단 말이에요. 선형 영역에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전압과 전압도 걸리고 그때 전류도 흐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이제 항상 제어하는 TR에서 전력 소모가 있게 되고 부하 쪽으로 입력단에서 부하 쪽으로 전달되어야 할 전력의 일부가 이제 BJT에서 소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열이 많이 나고 그런 것 때문에 효율이 감소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선형 정전압조종기를 이용한 회로는 커봐야 이제 5와트 미만의 정전압조종기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굉장히 그 전력이 낮아도 굉장히 열이 많이 난다는 거, 뭐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장점이라면 굉장히 이제 회로가 여러분들 지금 봤던 것처럼 단순하다는 거, 예?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동영상 강의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